중학교 1학년 사회 2단원 아시아 핵심 요약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시아의 자연환경, 문화, 인구, 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해 한눈에 살펴보고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단원 구조도인 아시아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 단원은 크게 자연환경, 문화 다양성, 인구 특징, 산업 변화라는 4개의 핵심 주제로 나뉩니다. 각 단원의 특징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비결입니다. 아시아는 자연환경과 문화 특성에 따라 크게 5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유교와 불교 문화를 공유하며 젓가락을 사용하는 동아시아, 내륙건조 기후인 중앙아시아, 열대기후와 다양한 종교가 섞인 동남아시아, 히말라야 이남의 인도반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아시아, 그리고 건조 기후와 이슬람교 중심의 서남아시아입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 지리적 경계는 러시아의 우랄산맥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가 만든 생활 방식입니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는 여름에 고온 다습하여 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며 벼농사가 발달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습기와 해충을 피하고 빗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기둥을 높게 세운 고상가옥을 짓습니다. 반면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는 강수량이 부족한 사막과 초원 등의 건조 기후 지역입니다. 따라서 가축에게 먹일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기 쉽게 게르와 같은 이동식 가옥을 짓고 생활합니다. 아시아에는 다양한 종교가 분포하며 종교에 따라 고유한 건축 양식을 보입니다. 둥근 돔과 뾰족한 첨탑이 특징인 이슬람교, 불상과 탑을 세우는 불교, 십자가와 종탑이 있는 크리스트교는 세계 여러 지역에 널리 퍼진 보편 종교입니다. 반면 화려한 조각과 수많은 신을 모시는 힌두교는 주로 인도와 네팔 등 남부아시아 지역 중심의 민족 종교입니다.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를 구분하고 각각의 건축물 특징을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분포하는 만큼 갈등과 공존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의 카슈미르 지역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 미얀마 라카인주는 불교와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의 갈등, 필리핀 민다나오 섬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갈등 지역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이 불교와 이슬람의 갈등이 아닌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물라카나 싱가포르처럼 한거리에 다양한 종교 사원이 모여있고 서로의 휴일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 상대주의 태도의 결과입니다.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0%인 47억 명 이상이 거주하는 세계 인구의 중심지이며 특히 동아시아와 남부아시아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벼농사에 유리한 평야 지역에 인구가 밀집하는 자연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현재는 일자리가 많고 교통과 인프라가 발달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인구 분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인구 구조는 국가별로 2가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등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가치관 및 고용 환경 변화 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어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노인 부양비 증가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 등은 기대 수명 증가와 높은 출산율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장년층 비율이 높아 장차 아시아 경제 발전의 주축이 될 성장 잠재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육이나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아시아 내부에서는 경제적 목적의 인구 이동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부아시아의 노동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서남아시아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의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대규모 건설 사업이 발달하면서 일자리를 찾아 젊은 남성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2040대 남성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아시아 내 글로벌 제조업 공장들은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과 일본 등에서 발달했던 제조업은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자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현재는 의류나 신발 등을 생산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공장들이 인건비가 더 저렴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로 대거 이전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공장이 동남아시아로 이전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저렴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최근 아시아의 산업은 첨단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기술 혁신을 통해 우주, 로봇, IT 등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진출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산업에서는 이른바 연계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K 콘텐츠의 수요 증가는 단순히 문화 소비에 그치지 않고 관광,
화장품, 가전제품, 의류 등 다른 상품의 수출 증가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 FTA 등을 통해 국가 간 생산 요소를 주고받으며 긴밀한 상호 의존성을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단원의 핵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 요약입니다. 자연환경의 계절풍 기후 덕분에 벼농사가 발달했고, 이는 고상가옥과 같은 주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벼농사의 발달은 아시아의 세계 인구 60%가 밀집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급증한 남부와 동남아시아의 인구는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이 되어 글로벌 제조업 공장들의 이전 등 산업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 이유로 서남아시아로 남성 인구가 대거 이동하고 말레이시아처럼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지역이 생기는 등 문화적 다양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연, 인구, 산업, 문화의 특징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산연린학원이었습니다.